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2장 바로 유체 정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강의에서는 저희가 유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유체에 대해서 우리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정역학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수력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정수력학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단어의 의미적으로 따져보면 정수력학. 자, 정지되어 있는 물. 자, 정지되어 있는 물에 관한 역학을 다루고 있는 학문이 바로 정수력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하고 있는 물, 즉 정지하고 있는 유체에 대한 힘, 유체에 대한 힘에 대한 학문을 바로 정수력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수력학의 반대가 뭐가 될까요? 정수력학의 반대는 바로 동수력학이 되겠죠. 움직이는 유체에 의한 힘에 의한 학문,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정수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정수력학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표준 대기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표준 대기압. 자, 이제 말 그대로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지구 바깥으로 뭐가 있냐면은, 자, 대기권이, 그죠? 이렇게, 자, 대기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대기권이. 자, 보시면, 자, 이건 지구예요. 지구. 자, 이건 지구고요. 지구 밖으로 이렇게 하나의 대기권이 형성하고 있는데, 자, 대기에서 지구 표면에 가해지는 힘 있죠, 힘. 그죠? 왜냐면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니까 대기에 의해서 우리 지구가 받는 힘이 뭐다? 그게 바로 대기압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기압. 그러니까 대기로부터 지구의 표면적에 받는 힘이 바로 대기압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얼마냐? 이게 궁금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대기압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 바로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대기압을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대기압 측정을. 자, 이제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자, 여기에 자, 이러한 수조가 하나 있어요. 수조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액체가 뭐냐면 바로 수은이에요. 수은. 가장 무거운 액체예요. 수은. 그래서 이 수은이 이렇게 담긴 상태에서, 자, 여기에 수은이 있어요. 수은. 이 상태에서 자, 유리관을 거꾸로 집어 넣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어 넣은 거냐면, 자, 이렇게, 자, 어떠한 유리관이냐면, 자, 이렇게 생긴, 자, 우리 예전에 이제 그 과학 시간에 했던 그 있죠. 유리관. 자, 유리관 있어요. 그죠? 여기를 입구를 손으로 막고, 거꾸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거꾸로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여기를 막은 상태에서 지금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 거냐? 이 수은이 이 유리관을 통해서 따라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갔냐?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수은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디에서? 이 수은의 지표면으로부터 얼만큼 올라갔냐면 올라간 높이가 바로 76cm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위에 비어있는 부분. 이 비어있는 부분은 어떤 상태냐면 여기는 바로 진공 상태라는 거죠. 진공 상태. 진공 상태. 그래서 우리가 대기압의 크기를 이제 따져봤더니, 자, 얼마냐? 자, 대기압을 우리가 1기압, 자, 대기압을 1기압이라 하는데, 1기압 1 ATM. 요 ATM이 뭐냐면, 자, 우리 대기란 뜻이 있죠? 아트모스피어의 그 앞글자 ATM을 쓴 거예요. 그래서 1기압이 지금 얼마가 나온 거냐면, 바로 수은이 얼마큼 올라갔다? 76cm만큼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기압은 76cm Hg가 되는 거예요. Hg가 뭐예요? 이게 수은의 원소 기호죠. 그렇죠? 수은. 그래서 1기압은 76cm Hg가 됩니다. 머큐리. Hcm 머큐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센티미터라고 쓰진 않아요. 왜냐면 이 올라가는 높이 자체가 이제 변화하는 그 길이가 되게 미소하기 때문에 단위를 센티미터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밀리미터로 씁니다. 그러면 76cm를 밀리미터로 환산시키면 자, 얼마냐면 760 mHg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돼요. 다 똑같은 일기압이야, 일기압. 자, 그리고 자, 항공에서는 자, 이렇게 미리 hg를 안 써요, 단위를. 뭐로 쓰냐면은 그것은 인치 hg로 씁니다. 인치. 1인치가 2.54cm예요, 대략. 1인치가. 그래서 760 mHg는 자, 인치 hg로 바꿔주면 대략 30인치 hg가 되는 겁니다. 항공에서는 단위를 인치 hg를 많이 써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수은에다가 담가 놓은 게 아니라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 물에다가 똑같은 과정을 한 거예요. 자, 물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올라간 높이를 봤더니 76cm가 올라간 게 아니라 상당히 높이 올라가요. 얼마냐면 대략 10.332m 정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에다 담갔더니.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그 물 표면에 대기압이 대기압 1기압에 해당하는 요 압력이 지금 장벽 이렇게 가하고 있는 거예요. 1기압이. 예, 1atm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올라간 높이가 얼마라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10.332m 정도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1기압이랑 자, 같은 크기가 뭐냐? 같은 단위가 뭐냐? 바로 10.332m라는 거죠. 네, 10.332m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뒤에다가 뭘 붙일 수 있냐? 지금 이건 물이죠, 물이니까 자, 미터 H2O 수주. 자, 이거는 수은주예요, 수은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는 수은주가 되는 거고요. 수은주. 이거 물이죠, 물이니까 이거는 수주. 예, 수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터 H2O. 자, 이렇게도 쓰고요. 또 있어요, 또. 저 뭐가 있냐? 물을 뜻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아쿠아 많이 들어보셨죠? 아쿠아. 그래서 이거는 10.332 미터 아쿠아, AQ. 네, 아쿠아. 다 똑같은 거예요. H2O나 아쿠아 똑같은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냥 10.332m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생략해서.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단위를 자, 이거 미터죠, 미터인데 수은주와 마찬가지로 단위를 밀리미터로 쓸 때가 있어요. 밀리미터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1m라는 게 1000ml죠. 그죠? 1000ml예요. 그러면 여기서 10.332m는 바로 1332mm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1332mm H2O.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1332mm 아쿠아. 네.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이런 값들을. 그리고 1332mm. 자, 이것도 다 똑같은 1기압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수주. 자, 수두를 나타낸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1기압이라는 건 뭐라고요? 압력이 압력. 그럼 압력으로는 얼마냐? 몇 파스칼이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압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 강의에서 배웠었어요. 압력 P는 비중량 곱하기 뭐라고 했어요? 비중량 곱하기 높이였어요. 높이. 그죠? 압력 P는 비중량 곱하기 높이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잘 보세요. 물의 비중량이 얼마죠?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예요. 물의 비중량이에요. 자, 얼마라고요? 얼마큼 올라갔다고요? 10.332m만큼 올라갔다고요. 10.332m. 이거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압력 P가 나온다고요. P. 자, 곱해주시면 자,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요 값이 101,325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돼요. 예.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 뉴턴 퍼 제곱미터가 뭐랑 똑같은 단위죠? 이게 바로 파스칼과 똑같은 거죠. 압력의 단위. 그래서 1기압을 자,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바로 잘 보세요. 10만 1325 뭐다? 파스칼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파스칼을 갖다가 자, 킬로파스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메가파스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킬로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3승 파스칼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6승 파스칼이에요. 이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10만 1325 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자, 파스칼을 킬로파스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바로 101.325 킬로파스칼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세 칸을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메가파스칼로 바꾸고 싶다.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은 10의 6승 파스칼이니까 이거 얼마가 된다? 0.101325 메가파스칼이 된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1기압이에요. 다 똑같은 1기압.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바꿀 거냐? 자, 압력의 단위에 뭐가 있냐? BAR. 자, 바라는 단위가 있어요. 자, 이 바와 파스칼의 관계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1바가 얼마냐면, 1바는, 자, 보세요.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이에요. 아시겠죠? 1바가 얼마라고요?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이에요. 10의 5승 파스칼. 그러니까 파스칼의 몇 배? 10만 배. 그게 1바라는 거예요. 바. 그러면서 어떻게 쓸 수 있냐? 10만 1325 파스칼은 얼마냐? 대략적으로 1.013 바라는 거죠. 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얼마 곱하면 10만을 곱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013 대략적으로 1.013 바라는 거예요. 1.013 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여기서 미리. 자, 미리를 붙이면 1013 미리바가 되는 거죠. 미터바 아니에요. 미리바예요. 미리바. 네, 미리바.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제 시험에 이런 것도 나오요. 이런 것도. 자, PSI. 자, PSI도 자, 압력의 단위인데 이거는 뭐냐?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라는 거예요.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라고 해서 PSI는 파운드. 자, LB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이다. 이게 PSI라는 거예요. PSI. 그래서 1기압은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14.7 PSI가 되는 겁니다. 14.7 PSI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나와요. 자, 다음 중에서 1기압이 아닌 게 뭐냐? 다음 중에서 1기압과 같은 게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기 시험에서 계산 문제 할 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암기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대기압의 1기압.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유체에 작용하는 자, 압력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유체에 작용하는 자, 압력의 원리입니다. 압력의 원리. 자, 압력의 원리 지금 보시면 교재에 몇 가지가 나왔냐면 7가지 정도의 자, 원리가 나와 있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체의 압력은 유체와 접촉하는 벽면에 언제나 수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용기, 자, 이렇게 생긴 용기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런 용기가. 자, 여기에 이제 어떠한 유체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유체가 요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체 안에서의 압력은 이 유체와 접촉하고 있는 면에 어떻게 작용한다? 항상 수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어떻게 작용한다? 압력은 이렇게 항상 벽면과 수직으로 압력이 작용한다는 건데 그 압력의 크기는 똑같아요.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항상 수직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지 유체 속에 있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정지 유체 속에 있는 한 점에 미치는 압력의 크기는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뭐다? 일정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밀폐된 용기 속에 유체에 압력을 가할 경우 그 압력은 유체 내의 모든 부분에 그대로 전달된다. 그러니까 뭐 압력이 뭐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압력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한 점에 대해서, 만약에 이 한 점에 대해서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의 압력이 바로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개방된 용기에 담겨있는 액체의 압력은 액체의 깊이에 비례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우리 식을 하나 보시면 돼요. 자, 압력 P는 감마 곱하기 H라고 했죠. 감마 H. 감마는 비중량이 되는 거고요. 그럼 비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했어요. 그죠?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자, 그래서 압력 P는 rho GH다. 그죠? rho GH. 그리고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다. 자,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죠? 그럼 보시면 액체의 압력. 자,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바로 밀도에 비례한다. 그죠? 압력과 밀도는 뭐예요? 지금 비례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커지면 압력도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비례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방된 용기에 담겨있는 액체의 압력은 액체의 밀도. 자, 밀도에 비례한다. 자, 네 번째 얘기했던 게 깊이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얘기했던 게 이제 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도. 어차피 밀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압력 커지고요. 그리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그림상에서 자, 여기가 지금 A라는 지점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B 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 B 중에서 자, 어느 점에서의 압력이 클까요? 어디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B에서의 압력이 크다고요. B에서의 압력이 A에서의 압력보다 B에서의 압력이 더 크다고요. 왜? 수면으로부터의 그 깊이가 더 깊잖아요. H. 그죠?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만큼 많은 압력을 더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깊이, 수면으로부터 들어간 깊이가 더 깊을수록 큰 압력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비례한다라는 거죠. 비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용기의 밑바닥에 작용하는 유체의 압력은 용기의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거죠. 일정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 지금 지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지면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자, 용기의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다고요. 자, 어떻게? 자, 하나는 이렇게 생긴 용기고요. 하나는 하나는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생긴 용기고요. 또 어떤 용기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의 모양과 크기가 자, 달라도 이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압력은 뭐하다고요? 전부 다 동일하다고요. 동일. 그래서 여기는 P1, P2, 자, P3라고 했을 때 그때 P1은 P2는 P3 전부 다 같은 압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섯 번째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용기 내의 유체에 의해 작용하는 힘이죠. 자, 작용하는 힘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압력 P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자, 용기 내의 유체에 의해 작용하는 힘은 뭐다? 작용하는 힘 F는 바로 압력에다가 바로 면적을 곱해준 게 바로 작용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죠? 유체의 압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F는 뭐가 된다? F는 PA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PA를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 바로 이 P는 뭐예요? 압력 P는 감마 H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쓰면 감마 HA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체 압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F는 PA, 즉 감마 HA가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절대압과 이제 계기압, 진공압 사이의 관계를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보시면 절대압. 자, 그리고 계기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공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압력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계기압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얘기해주는 뭐 게이지 압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자, 여기가 지금 대기압. 자, 대기압이라고 할게요. 대기압이 1atm이에요. 자, 대기압이고요. 자, 진공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압보다 더 낮은 압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을 잡을 거예요. 여기가 0이에요, 0.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진공 상태죠. 완전 자, 진공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기압이랑 이제 진공압이라는 게 있는데, 진공압은 일종의 손실이에요, 손실. 예? 흡입 손실인 건데, 그래서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공압을 한 대략 이 정도. 자, 이 정도 있다고 할게요. 자, 이만큼이 진공압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진공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기압력. 자, 게이지 압력, 계기압 같은 경우는 자, 대기압보다 위쪽에 있다. 이렇게 여기가 바로 계기압력인 거다. 계기압력. 근데 여기서 이 절대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절대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여기 바닥에서부터 계기압까지 여기까지를 자, 절대압이라고 합니다. 절대압. 자, 이건 뭐냐? 이때의 절대압은 이제 대기압보다 뭐한 경우예요? 더 큰 경우죠. 큰 경우.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이것도 절대압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절대압은 뭐보다 작은 거예요? 예, 대기압보다 낮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자, 두 가지 식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 식을. 자, 절대압은 자, 먼저 이거 먼저 볼게요. 자, 이만큼의 절대압은 대기압에다가 계기압을 뭐한 거예요? 더한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대압은 자, 대기압에다가 계기압을 더한 거예요. 그죠? 네, 대기압 더하기 계기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압은 자, 대기압 더하기 계기압이라는 겁니다. 계기압.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절대압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절대압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압에서 누구를 뺀 거예요? 바로 진공압 뺀 거죠. 그쵸? 절대압은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뺀 거다. 그래서 이 절대압은 자,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뺀 겁니다. 진공압을 뺐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관계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압이 대기압보다 높은 경우고요. 이 아래에 있는 관계식은 절대압이 대기압보다 낮은 경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암기하실 때 좀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유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절대, 개뿔. 자, 절대 개뿔이에요. 여기는 절대 마진 남긴다 하잖아요. 그죠? 네, 절대 개뿔, 절대 마진. 이렇게도 외울 수가 있어요. 연상해서.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흡입수도. 자, 흡입수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흡입수도다. 그래서 흡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흡입이라고 하는 거는 빨아들이는 거예요. 석션. 네? 빨아들이는 거예요. 자, 흡입수도가 있는데 여기서 흡입수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저수조가 있는데 펌프. 자, 이 펌프를 이용해서 이 저수조에 있는 물을 자, 끌어올려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기 압력을 받아요. 이렇게. 그쵸? 대기 압력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펌프의 흡입 측에는 이제 뭐를 설치하냐면은 흡입 측에는 이제 연성계나 진공계를 설치하고요. 펌프의 토출축. 토출축에는 뭘 설치하냐면은 바로 이렇게 압력계를 이제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자 이러한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저수조가 펌프보다 더 아래에 있어요. 그죠? 아래에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펌프를 가동시켜서 이 물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압력이라는 걸 배우고 있죠. 그죠? 압력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펌프를 가동시켜서 바로 이 배관 안의 압력을 바로 진공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대기압이 진공압보다 어때요? 더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배관 안에 있는 공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면 이 대기압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이 압력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펌프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배관 안에 있는 공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이 대기압에 의한 압력에 의해 물이 빨려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냐? 여기 바로 이 진공계,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를 해주는데 이게 바로 뭘 측정하는 거냐? 바로 손실을 측정하려고 여기다 진공계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진공계, 즉 진공계는 바로 흡입배관의 손실을 나타내주는 그 측정 기기가 되는 거예요. 진공계.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어떤 식을 알 수가 있냐면은 아까 절대압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압에서 진공압 뺀다고 했어요. 그죠? 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공압이 대기압보다 더 작아요. 그죠? 그때 여기서 이 진공압이 뭐냐? 이 진공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흡입배관의 자, 여기 이거죠. 흡입배관의 손실이다. 손실이라는 거예요. 손실. 손실을 뺀 게 바로 이 절대압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 이 흡입배관의 손실, 이 진공압, 이 흡입배관의 손실은 또 뭐냐? 이 손실은 바로 이 배관. 자,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과 자, 뭐를 더한 거냐면은 지금 아래에 있는 거를 위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자, 낙차에 의한 손실을 합한 거다. 이게 바로 흡입 배관 손실에는 마찰 손실,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과 그리고 끌어올려야 되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낙차에 의한 손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절대압과 대기압과 계기압의 관계, 이 관계를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식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효 흡입 수도가 나와요. 유효. 자, 유효 흡입 수도가 나온다. 자, 보세요. 자, 유효 흡입 수도를 자,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은 NPSH. 자, AV. 이 AV가 바로 available의 뜻이에요. 유효. 자, 유효한 흡입 수도를 얘기해 주는데 자, 의미는 뭐냐? 바로 대기압이죠? 대기압에서 펌프 흡입 측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실. 그죠? 펌프의 흡입 측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실을 감하고 유효하게 펌프에 흡입되는 수도를 갖다가 유효 흡입 수도 NPSH-AV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설비가 펌프의 중심부로 공급이 가능한 최소의 절대 압력 수도를 바로 유효 흡입 수도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유효 흡입 수도를 구하는 공식이 또 나와요. 공식. 자, 보실게요. 자, NPSH-AV 유효 흡입 수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바로 대기압 환산 수도, 그죠? 대기압에서 빼는 거예요. 대기압 환산 수도 빼기 그다음에 HV는 바로 포화 증기압 환산 수도예요. 자, 빼기 그다음에 HF. 자, HF는 바로 마찰 손실 환산 수도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HH. 이건 낙차에 의한 환산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떨 때가 플러스고 어떨 때가 자, 마이너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떠냐? 자, 흡입 시. 자, 보세요. 흡입.
자, 흡입 시에는 요 부호가 요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압입 시에는 요 부호가 뭐다? 플러스 부호를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흡입. 자, 아까 그림 그린 것처럼 펌프가 저수조보다 높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흡입. 그죠? 흡입을 해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낙차에 의한 손실을 빼주란 얘기예요. 그런데 펌프가 이 저수조보다 어디에 있다? 만약에 펌프가 저수조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굳이 물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 이 물은 높은 쪽에서 어디로 올라요?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물은 이렇게 흐른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압입 시에는 플러스 부호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 흡입수도에 이 낙차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펌프가 저수조보다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 펌프가 저수조보다 아래에 있으면 플러스 값을 적용한다는 거. 이건 실기에도 나와요. 필기에도 나오지만 실기 시험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흡입 시에는 마이너스, 압입 시에는 플러스라는 거. 이 공식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 파스칼의 원리가 나와요. 파스칼. 자,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파스칼의 원리. 이거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건데, 바로 파스칼이 뭐의 단위라고 했어요? 파스칼이 바로 압력의 단위인 거죠? 자, 파스칼의 원리가 일단 뭐냐?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수조가. U자 모양의 이제 수조가 있는데, 지금 크기는 지금 면적 여기에 실린더. 자, 이런 식으로 자, 실린더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양쪽에 이런 식으로 실린더를 이렇게 집어 넣은 거예요. 자, 두 실린더는 평행해요. 지금 평행. 자, 평행한 상태인데, 자, 만약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실린더 있죠. 실린더에다가 자, 얼마만큼의 힘을 주을 거냐면 10N만큼의 힘을 가할 거예요. 여기다 가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실린더의 단면적. 자, 이 단면적을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10N의 힘으로 이 피스톤을 눌렀어요. 그리고 이 단면적은 1제곱미터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피스톤에 작용한 압력이 얼마일까요? 압력. 네?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입니다. 그죠?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러면 10N만큼의 힘을 가했고 이 면적이 지금 얼마라고요? 1제곱미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피스톤에 가해지는 압력은 얼마다? 압력은 바로 10이에요. 10파스칼. 그죠? 면적분에 가해지는 힘이니까. 예? 10파스칼이에요. 10파스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체에서 압력의 지금 성질을 보면, 자, 지금 여기에서 10파스칼만큼의 압력을 지금 눌렀어요. 그죠? 누르면 지금 이 유체, 요 안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유체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유체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압력이 주어지면 모든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크기의 압력이 주어진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도 얼마라는 거예요? 압력이 똑같이 10파스칼만큼의 압력이 주어질 거라고요. 여기서 10파스칼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10파스칼이 된다고죠. 왜? 여기가 수평이니까, 똑같은 높이니까. 그죠? 똑같은 높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 이 단면적을 갖다가 여기 예를 들어서 2제곱미터라고 할게요. 2제곱미터라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지금 10파스칼의 압력을 주었어요. 단면적이 지금 2예요. 그러면 여기서 F는 이 식에서 힘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에요. 자, 곱하라는 거죠. 곱해보세요. 얼마가 돼요? 곱하면 이 위쪽 방향으로 얼마큼의 바로 20N, 그죠? 20N의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0N의 작은 10N으로 힘을 가하면 이 반대쪽에서 2배가 되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원리냐? 바로 이게 수압기.
자, 수압기의 이제 원리가 되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그 자동차의 그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그 자동차의 유압식 브레이크가 바로 이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적용시킨 그러한 설비입니다. 유압식 브레이크 같은 경우. 그래서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는 P1이라고 놨고요. 여기가 이제 P2예요. 이제 관계식을 볼 건데 관계식을 여기가 P2예요. 자, 그럼 P1과 P2는 뭐 하다고요? 압력이 같다고요. 그러면 요 P1이라는 값은 P1이라는 값은 A1분의 바로 F1이 돼요. 그렇죠? 단면적 A1 가해지는 힘 F1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P2는 A2분의 뭐가 돼요? F2가 돼버린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P1과 P2는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를 할 수가 있냐? 바로 A1분의 F1은 A2분의 F2가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파스칼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관계식을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스칼의 원리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제 예상 문제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